교육청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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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어서 규탄 발언이 있겠습니다. 참여단체 대표께서는 3분 이내로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교사노조 김지현 수석 부위원장의 규탄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김지현입니다. 지난 7월 서울 서희초에서 우리의 동료 선생님께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2021년 의정부 호암초의 두 분 선생님께서도 악성 민원으로 힘들어하시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며칠 동안 전국 각지에서 우리의 동료 선생님들께서 세상을 등지셨다는 슬픈 소식이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괴로워하시다 스스로 삶을 놓으신 선생님들이 얼마나 계셨을지 헤아릴 수 없음에 비통한 마음입니다. 선생님들의 죽음은 개인 교사의 죽음이 아니라 이미 무너져 있던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을 확실히 인식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공교육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만큼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교사는 교육을 할 수 없고 학생은 무질서하고 무기력한 교실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는 교사들의 업무 고충을 넘어 교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수업 중 학부모가 학교로 들어와 교사를 폭행하고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 사건들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아동학대 무고를 걱정하여 학생 지도를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사가 학생의 성장을 돕고 생활 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원하고 있습니다. 온갖 민원으로부터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할 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인천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선생님들이 아동학대 신고로 괴로워하시다가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일이 없도록 교사가 교실을 떠나 교육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천 교사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 모인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는 어려움에 처한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데 연대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인천지부 안봉한 지부장의 규탄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 인천지부장 안봉환입니다. 교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수도 없이 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이 오신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씁쓸합니다. 아쉽습니다. 누가 죽어야 언론에 보도되고 방송이 관심 갖고 제대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전국의 교사들이 30만이 모였습니다. 전국의 초중고 교사가 약 50만이라고 합니다. 반 이상이 모인 겁니다. 대한민국 교육계 일대 대사건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모였겠습니까? 동료 교사들의 죽음을 자신의 이유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육은 학교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교사들이 살고 싶다고 철기합니다. 어떻게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학부모부터 교사 자격이 없다느니 쓰레기 교사라느니 때문에 교체해달라느니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하루하루 난장판 같은 교실 안에서 학부모의 민원으로 지옥 같은 학교 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도대체 교육부 장관과 인천시 교육감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잘못된 공교육을 바로 바꿔보겠다고 한 달 넘게 대규모로 집회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 곱빼기 만들습니다. 도리어 오늘 선수교사의 49조에 맞춰 공교육 멈춤의 날을 만들고 교육당국의 경종을 울리겠다는 교사들의 청량한 행동을 불법 단체행동이라고 하면서 탄압하고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OECD 38개 국가 중에 교사들에게 단체행동권이 없는 나라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게 불법적 상황입니다. 초중농교육법 64조 1항에는 관할 시도교육청은 재해 등 긴급변상으로 정상 수업이 불가능하다 인정할 경우에는 학교의 자녀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학교 임시휴업은 교육감에게 주어진 교육자치의 기본적 고유 권한인 것입니다. 전국의 각 시도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징계협박 공문을 거부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힘을 내고 있는 교사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교육자치 콜맞는 교육감들 아니겠습니까? 도서원 인천 교육감님도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입장으로 현장 교사들을 분노하고 실망시키지 말고 지금 즉시 현장 교사가 더불어 함께 해보고 함께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교사들을 보호하고 교사들의 권리를 세워주는 것이 공교육의 출입길인 것입니다. 우리 정기진 천지부는 현장 교사들이 수업이 가능하고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고 교사들과 학생이 안전한 학교 생활을 이룩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부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인천 실천교 교사 모임 박현주 부회장님의 규탄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실천교육 교사 모임 부회장 박현주입니다. 임용고시에 합격하고 교사로서의 첫 발을 뗀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교사가 가슴 뛰게 준비하고 설레며 일해야 하는 학교 교실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49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생각만으로도 가슴 벅차고 눈이 부실 꽃다운 젊은 나이에 한참 아이들과의 하루하루 만남이 설렐 신규 교사를 무엇이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까? 지난 49일 동안 진실규명은커녕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내지도 못하고 책임자 처벌도 못한 채 49제를 맞이했습니다. 너무나도 미안합니다. 고인의 죽음 이후 여름방학 기간을 주말마다 전국 교사들이 서울에 모여 집회를 하고 대책 마련 촉구를 외쳤지만 정작 현장을 변화시킬 만한 그 어떤 성과도 얻지 못하고 2학기 개학을 맞이했습니다.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그리고 개학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지난 주말 우리는 서울과 전북 지역에서 소중한 우리 동료 두 분의 선생님을 잃었고 어제도 용인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의 자살 소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너무나도 슬프고 참담합니다. 아니, 이제는 참담함과 슬픔을 넘어 무섭습니다. 서희철 선생님의 49제 집회와 추모를 막기 위해 교사 개인의 복무를 감시하고 징계하겠다고 협박하는 교육부 장관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장관의 겉박 뒤에 비겁하게 숨어서 모른 척 방관하고 여기저기 눈치나 살피는 교육감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우리 곁에 소중한 동료, 선배, 후배 선생님들을 더 잃게 될까봐 그것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선생님들의 무고한 죽음 소식이 또 들려올까 그것이 겁이 납니다. 우리는 지난 주말까지 총 7번의 집회를 열며 여름방학 내내 외쳤습니다. 더구나 지난 주말에 있었던 집회는 참여 인원수가 무려 30만이었습니다. 전국 유초중고 특수학교까지 교사 수를 대략 50만으로 잡는다 했을 때
교사 전체 절반의 숫자가 넘는 수입니다. 대한민국 집회 역사상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단일 직업군으로 모인 집회 참여 인원수 기록으로 아마 최대 기록치를 남겼을 것입니다. 무엇이 그토록 우리 30만 교사들을 서울 한복판으로 모이게 했는지 그 처절하고 비통한 이침을 교육부 장관은 그리고 교육감은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들어야 할 분들의 귀에는 우리의 절절한 요구가 들리지 않나 봅니다. 너무 높은 자리에 계시느라 안 들리는 것 같아. 오늘은 잘 들릴 수 있도록 친히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 그동안 목이 터져라 반복하여 외쳤는데도 아직도 모르시는 것 같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먼저 우리의 요구는 교육을 살리자는 것이고 교육을 정상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 첫째, 아동복지법을 즉각 개정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수업방해 행동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처하고 정당한 생활지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법령으로 마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학교폭력 예방법을 전면 개정해달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껏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안 해서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학교폭력의 책임과 원인이 교사들의 교육 부족으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입니까? 서해초 선생님의 죽음으로 호원초 선생님 두 분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과 함께 최근 6년 동안 100여 분의 선생님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들께 미안하지 않도록, 죄송하지 않도록 참담함과 슬픔을 이제는 저희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분노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지 않게 싸워서라도 맞겠습니다. 교사를 살리게 하는 것이 교육을 살리는 일이고 교육을 죽게 하는 것은 교육을 죽이는 일이며 교사를 병들게 하는 것도 교육을 병들게 하는 것임을 먼저 가신 선생님들이 자신의 목숨과 확보하며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이제는 그 알림에 교육부와 교육감님이 답하실 차례입니다. 답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이것은 50만 교사들의 외침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과 바꾼 죽음으로 절규하는 고인들의 원혼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육부와 교육감이 어떻게 답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지 똑똑히 보고 듣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운 좋게 살아남은 우리가 부여받은 책임이고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교사 죽음을 막고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이제는 학교 현장을, 교실을, 교육을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인천 실천교육교사 모임에서도 똑똑히 지켜보면서 함께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상갑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초 선생님과 그 죽음조차 못 터졌던 수많은 교사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주말 30만이 훨씬 넘는 전국의 교사들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 폭염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절규했습니다. 공교육이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 5월에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다시 태어나도 교사가 되고 싶은지 물은 한 교육단체의 설문에 단지 20%의 교사만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미 교사들의 혈망은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사들의 SOS 신호를 정치권, 교육부, 교육청 등은 모두 외면한 결과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에게는 자신도 모르게 몸에 새겨진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학생 성장입니다.
학생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몸과 마음에 무의식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의 인권과 성장을 지향하며 학생을 응원하고 온몸으로 책임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9월 4일 현재 지금은 어떻습니까? 학생 성장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에게 대한민국 사회는 교사를 잠재적인 아동학대 피의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아동학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공개된 공적 교육기관에 아동학대 적용은 매우 과도하고 무분별하게 무리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교육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사를 위해하고 위협하는 각종 법률은 즉각 전면 개정되어야 합니다. 소수의 악성 민원, 아동학대 방지법, 학교폭력대책법은 교사의 몸과 마음에 트라우마로 새겨지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선생님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학생 성장은 교사와 함께 갑니다. 교사의 교권 또한 학생 성장과 함께 갑니다. 교권은 단지 교사 권한 확대 차원만은 아닙니다. 학생 성장을 위한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 차원입니다. 정상교육을 억제는 비정상적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정상적 교육활동의 어두움이 정상적 교육활동을 잠식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키워드는 학생 성장과 교사 인권입니다. 교육과 관계된 모든 사람이 이번에야말로 함께 힘을 합쳐 모두의 성장과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한 학교 공동체를 지켜냅시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좋은교사운동 인천정책위원회 한성준 대표님의 규탄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한성준입니다. 서희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같은 교단에서는 선배 교사로서 한 단체의 대표로서 죄송한 마음을 담아 모임과 유가족분께 먼저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서희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로 교권 회복과 강화를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현장에 수많은 선생님들께서 거리로 나와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어달라 외치고 있으며 교원단체들도 연대해서 공동결의문과 국회 입법 공동요구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도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과 학생활 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49일이 지나는 동안 현장에 달라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추모 행사를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 밝혔습니다.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은 예산과 인력 지원 방안이 없어 언제 얼마나 현장에 안착할지 모를 방안일 뿐입니다.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은 분류와 제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제시 방안이 없어 대부분을 학칙으로 미뤄두고 있습니다. 그 사이 2학기 시간은 흘러가고 여전히 선생님들께서는 과도한 민원과 아동학대 고소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천교육감님은 인천교육을 지키고 인천의 교사들을 지키는 분입니다. 시교육청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방안을 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생활지도 고시에 따라 학교의 사칙을 정해 분류와 제지를 할 수는 있으나 그 구체적 방법을 안내하는 매뉴얼조차 없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빈번하게 아동학대 고소와 교육활동 침해가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학교가 어떤 과정을 거쳐 분류와 제지를 할 수 있는지 시교육청 차원에서 표준학칙을 제정해 현장에 제공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 침해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정서행동상의 위기학생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촉구합니다. 이들 학생은 도대체 누구인지,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지도가 가능은 한지, 현장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의 지원체계 마련에 인천시교육청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주말마다 수많은 선생님들께서 거리로 나와 목놓아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현장의 목소리들이 모여져서 인천 교육 현장을 구체적으로 바꿔내는 결과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이들의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호 한번 외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에 빨간색이 보이도록, 빨간색이 앞으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교육청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자, 이번엔 파란색을 밖으로 보이게 들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에게는 학습권을, 교사에게는 교육권을 보장하라! 학생에게는 학습권을, 교사에게는 교육권을 보장하라! 네, 다음은 공동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참여단체 대표분들과 이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교사 노동조합 위원장 이주연입니다. 오늘 인천교육 역사상 최초로 5개의 교원단체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그만큼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보호가 무엇보다도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돌아가신 서희초 선생님의 49제를 맞이하여서 인천뿐만이 아니라 각 시도 교육청에서 선생님을 추모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지난 7차례의 집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활동 보장을 요구하는 외침이요. 그리고 살고 싶다는, 살아야만 한다는 교사들의 절규입니다. 이제는 부디 선생님들의 이 절규와 외침이 교육부와 교육청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공동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서희초 신규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인천 지역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는 어려움에 처한 동료 교사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데에 연대하겠습니다. (7월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내에서 새내기 담임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이후 지난 여름은 전국의 교사들이 그 비통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인천 지역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는 돌아가신 서희초 신규 선생님의 49제인 오늘 그동안의 시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고자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본인께서 새내기 교사로서의 부푼 마음을 가지고 교직 인생을 한참 꽃피우기 시작할 나이에, 그것도 근무지인 학교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온라인과 각 지역별 추모 공간에서 뜨거운 아스팔트에서 절실한 마음으로 추모와 애도의 표현을 하였습니다. 돌아가신 서희초 새내기 선생님에 대한 추모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사들의 요구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기는커녕 더 커다란 외침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국의 선생님들께서는 용기를 내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였고 또 다른 교권 미투가 연이어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교육부와 교육청, 국회는 귀를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채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전국의 교사들이 한 목소리를 낸 뜨거운 여름은 우리 교육운동의 역사에 큰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이 뜻을 이어받아 이제는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가 앞으로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학교가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기 어렵고 각 교육 주체 간의 연대가 희미해지는 과정을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피부로 접한 것은 교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교사들은 교육과정의 주체로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이를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논의에서는 늘 예외였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번 사건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현장 교사들의 수많은 희생 위에 교사가 교육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비로소 시작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 생활지도 고시를 발표하였고 국회에서는 교사들이 교육하고 지도할 수 있는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논의 중입니다. 이제야 길을 열기 시작한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이 현장 교사들의 뜻을 반영하여 더 내실 있게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은 모든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의 임무입니다. 인천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장 교사들과의 간담회, 교육활동보호 추진단 별촉 등을 통해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정책 사업이 일회성이거나 탁상 공론에 그치지 않도록 인천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교사 입장에서 보완해야 할 점과 우려점이 보이는 교육부의 여러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그 실효성과 현장 적합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교육적 차원에서 논의의 장을 열어놔야 합니다. 모든 담론의 목표는 학생의 성장을 돕는 공교육의 회복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런 사안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앞으로의 다양한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인천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통해 인천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인천교육청이 귀를 열어놓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 또한 늘 귀를 열어놓고 현장 교사들과 교육청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3년 9월 4일 인천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인천실천교육교사 모임, 새로운학교 인천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 인천정책위원회 함께했습니다. 네, 참여하신 분들 중에 혹시 자유 발언하실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없으시면 다음 순서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좀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이 앞에 보이도록 구호 피켓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에게는 학습권을, 교사에게는 교육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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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에게는 학습권을, 교사에게는 교육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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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피켓이 바깥으로 보이게 들어주십시오. 교육청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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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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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인천 5개 교원단체 합동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